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오늘까지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최대 애국은 건강한 국민입니다. 건강해야 아무쪼록 건강한 나라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란 제목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정치 철학은, 정치 기본은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정직. 대통령의 정치의 근본도 정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차기 대통령은 제주 4.3 사건을 정직하게 알아야 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차기 대통령은 제주 4.3 사건을 정직하게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 근대사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바로 세 가지 사건입니다. 대구 폭동사건 또는 대구사건, 또는 제주 4.3 사건, 또는 여순 사건 또는 반란 사건입니다. 저는 성직자 양심으로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잘하고 갔다 우르고 갔다 하는 그 엉터리 역사를 정직하게 바로잡는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보는 관점이 우파에서 보는 관점이 다르고 좌파에서 보는 관점이 달라서 이름부터 그냥 헷갈리게 왔다 갔다 한 것이 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파 관점에서는 제주 4.3 사건으로 하고, 또는 4.3 폭동, 4.3 사태, 제주 4.3 반란으로 이름을 붙인 명명합니다. 그러나 좌파 관점에서는 제주 무장봉기, 인민봉기, 민중항쟁 또는 인민항쟁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4.3 사건은 이념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뭐 문제와? 이념 문제와 아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제주 4.3 사건은 이념 문제와 이거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입니다. 제주 4.3 사건은 끝나지 않은 이념 문제가 섞여져 있어서 아까 제목부터 왔다리 갔다리 한 겁니다.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안타깝게 짝이었습니다. 이념 문제는 무서운 겁니다. 이념 문제는 겁나는 문제고 두려운 문제고 징그러운 문제고 흉악한 문제입니다.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좌파한테 죽고 정부군한테 죽고, 또 이제 여순 반란 사건들에서 공산당에 와가지고 부산만 놔두고, 또 하여튼 그 당시 그동안에 또 죽이지 못한 사람 다 죽였습니다. 이념 문제는 정치 권력과 맞물려 있어서요, 이거 무섭습니다. 이념 문제는 정치 이익권과 또는 출세와 이것이 맞물려서 무섭습니다. 무서워. 이념 문제는 정치 생존권과 맞물려서요, 무섭습니다. 이걸 풀 수가 없어요. 왜냐? 이익권이 아주 크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념 문제를 어떻게 해야 풀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다 우리 피해자입니다. 다 피해자. 여도 마찬가지, 야도 마찬가지, 좌익도 우익도 다 피해자입니다. 왜냐? 결국은 소련이란 나라가 우리나라를 공산화시켜서 자기 영향권에 두려고 김일성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또 피해자입니다.
김일성이 부모도 다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어머니 강반석, 삼촌도 강양옥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자의구익해도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 미국은 또 자유체제로 해서 자기들 영향 안에 두는 것이 맞겠다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참 일본이 패망하자 한국의 권력을 이양을 해줘야 되겠는데 이양을 해줄 보니까 단체가 당밖에 없어서 당시 민주당 즉 한민당이 1945년 9월 16일에 결성했습니다. 근데 자리매김도 하지 않았는데 당시 당수였던 송건우 씨입니다. 동아일보 사장이지요. 송건우 씨. 그리고 전남 담양 출신입니다. 담양 출신. 송건우 씨가 이제 일본 측으로부터 협상에 들어오자 아직까지는 우리가 조금 빠르다 하면서 꺼렸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찾다 보니까 그 당시에 건국준비위원회라고 여운형 씨가 만든 두 글자로 건준입니다. 건준. 한번 따라 건준. 건준은 건국준비위원회입니다. 건준 위원장과 그래서 여운형 씨하고 협상을 하면 일본 엔또 그 당시에 일본 조선 종독부에서 사람이죠. 그래서 여운형과 모두 협상을 마치고 나서 딱 보니까 박헌영 씨가 여운형 씨가 모든 권한을 이제 넘겨받았기 때문에 박헌영 씨와 여운형 씨한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쪼록 합당을 하자. 쉽게 말해서 합치자. 힘을 합쳐서 조국 통일을 한번 만들어보자. 어떤 면에서는 좋은 의미인데 인민공화국을 만들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조선인민통일정부를 세우는데 합력하기로 하고 그때부터 조선공산당 당수인 박헌영에게 모든 권한이 넘어간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은 정치범 10,000명을 풀어주는 것을 일본에서 받았기 때문에 사상범 10,000명을 풀어줍니다. 경제범도 좀 풀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상범 10,000명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화폐 관할권, 화폐를 찍는 하여튼 기계도 받았고, 그 다음 식량 배급 권한을 모두 물려받아서 다 같이 나눠 먹고 사는 좋은 세상이 온다고 국민들한테 홍보하니까 전 국민 약 80%, 제가 볼 때는 약 90%가 인민공화국으로 통일하자 할 정도로 다 이제 됐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 그 모든 걸 사실 듣고 와서 나는 인민공화국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니까 당장 그 떼어쳐라. 자유민주국가를 나는 세울 것이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좌우 대립이 생긴 것이 대구 10월 폭동사건입니다. 그래서 대구 10월 폭동사건 전조가 막 총파업, 그 당시에 아주 요즘도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많이 했죠. 옛날 했죠. 총파업을 막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철도청이 많이 작용화돼 가지고 대구 철도청에서부터 막 아주 강력하게 우편국하고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순반란사건도 순천이 철도청이거든요. 그래서 순천 철도청이 여러 번 작용화된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후대 사람들은 억울하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그 다음 대구 10월 폭동 사건 다음이 바로 제주 4.3 사건입니다.
그 다음이 바로 여순 반란 사건입니다. 오늘 저는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대다수의 제주도 국민이 인민과 함께 전국이 다 마찬가지였어요. 인민공화국으로 통일하고 다 찬동했기 때문에 그 남로당의 자익 활동이 아주 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박헌영 씨가 아주 일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다 됐어요. 더욱이 제주도는 일본 공산당, 일본에 있는 공산당과 제주도 출신인 한마디로 말해서 오사카에 있는 5만 명이 있다. 5만 명. 그 사람들이 뒤배경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한마디로 자경화가 많이 된 데가 그 당시에 제주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제주도는 전라도 일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라도 제주도당이에요. 전라도. 그래서 모든 것은 전라도, 그러니까 인민 전라도당의 지시를 받고 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승만 박사는 자유민주국가를 세우기로 하고 이모저모로 이제 틀을 짜오기 시작했고, 이제 인민공화국으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김일성 씨가 소련이 33살 것입니다. 그냥 33살. 소련이 김일성 씨를 내세워서 인민공화국으로. 북한은 다 체제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남한에다가 누구를 꼽아놨느냐? 그것도 사실은 소련에서 박헌영이를 그렇게 한 겁니다. 박헌영이를 그렇게 세운 것은 박헌영 씨도 원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서울 성동교의 성도예요. 그리고 YMCA에서 언어를 좀 배워서 언어 천재라고 하면 4개 국어를 능통하게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련 정보원에게 발탁이 돼가지고 그렇게 소련까지 갔다 와서 스탈린한테 힘을 얻고 남한에서 미 군종이 들어오기 전에 하여튼 공산화 시켜서 미국이 오면 그냥 폭동 일으켜버려라. 그래서 어차피 인민공화국으로 통일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스탈린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승만 박사는 북한을 설득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통일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우리나라 문제가 돼가지고 아무쪼록 남북 이제 같이 동시 선거를 해서 인구별 선거를 해서 통일 민족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미군도 철수하고 러시아도 소련도 철수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신탁 통치라 그럽니다. 신탁 통치. 이 김일성이는 신탁 통치가 지금 소련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탁 통치를 받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받자. 그리고 이승만이는 이쪽에는 신탁 통치를 반대한 겁니다. 우리 통일해야 되니까 뭔 또 강대국 우리가 지배 아래 있을 것이냐 해서 이승만 씨가 그걸 반대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유엔에서 권고하기를 자 좋다. 단독 정부를 세우면 양쪽 다 무난한 것으로 그렇게 유엔에서 합의를 봐서 우리나라가 통과합니다. 그리고 유엔 감시원단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그때 참 김일성 씨가요 선거면 질 줄 알고 우리 이북은 선거할 수 없다고 그 사람들 받지 않은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 선거했으면요 인민공화국 됐습니다. 이게 이제 김일성 씨가 착각한 거야. 착각. 다 됐는데 그걸 사실은 못 믿고 자기는 지금 권좌에 앉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반대했는데 그 반대한 것이 자유민주국가로 통일하는 세우는 데에 사실 일조가 된 겁니다. 사실은 세 사건도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에 유익도 있었습니다. 왜냐?
다 이민 자기가 됐기 때문에 임광으로 여러분 군대도요 그 당시 얼마나 많이 자기가 됐던지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냥 한 대대를 끌고 입으로 올라가본 사람 됐어요. 대대장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 단일 정부가 안 되고 할 수 없이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세우기로 하고 국회의원 선거 날짜를 공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민공화국으로 통일될 줄 알았던 그 당시에 자익들이죠. 자익들이 이제 성질이 난 겁니다. 아니 인민공화국으로 다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다 같이 잘 사는 좋은 세상을 꿈꾸고 있었는데, 엊그제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안 그랬습니까? 꿈꾸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익으로 꿈을 꾸고 있었어요. 인민공화국으로 꿈을 꾸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이 갑자기 바꿔지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우리는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주도만 난리가 나가지고 투표가 안 돼가지고 국회의원 숫자가 부족했어요. 못 채우고 그대로 밀고 나갔어요. 그래도.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워낙 자익화가 되다 보니까 다들요 경찰들을 세울 수가 없어. 다 자익이니까. 오지금 여러분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북청년단이 뭔지 아십니까? 할 수 없으니까 서북청년단을 끌어와서 그 당시 쓴 것은 서북청년단은 이북에서 내려온 김일성한테 핍박받고 내려온 사실은 사람들인데, 이남으니까 또 인민공화국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마디로 약간 그 당시에 깡패들하고 같이 합세해 가지고서 사실은 서북청년단, 우리 사실은 제주도의 아픔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있었다 그럽니다. 아무쪼록 또 그래서 이제 경찰들을 뽑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당시에 친일파된 옛날 순사라 그랬죠. 순사 또 순경. 그 사람들을 친일파 순사 순경 다시 기용해 쓴 거야.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저 친일파 경찰 척결하자. 그 다음 우리는 단독 정부 반대하고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인민공화국으로 통일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자익들이 이제 난리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먼저 자익들의 작전 개시가 시작되는데, 제주도 내 경찰지서 12곳이 자익들의 공격으로 일제히 공격받아서 불에 탔고, 이날 하루 동안 경찰과 우익 인사 두 가족과 어린아이 포함 27명이 무장 폭도들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됩니다.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저항해서 5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못 치르게 남로당의 사실은 반란이고 폭동이지만 잘 들으세요. 그 당시에 우리 제주도민들이 민주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자익이 뭔지, 우익이 뭔지 모르고 그저 거기에 합세했다가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자익으로, 다른 말로 그 다음에 이제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애매한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뭘 모르니까요. 어떤 면에서는 억울하고, 어떤 면에서는 불쌍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념 문제의 무서운 겁니다. 전국이 인민공화국이 다 되었는데 이승만이 들어와서 단독으로 남한만의 선거를 치려고 한다는 이유로 그들은 남한 단독 정부 반대, 이승만 정부 건국 반대, 미군정 통치 반대로 제주 4.3 사건의 시발점이 된 겁니다. 이제 워낙 거세게 나오니까 그것을 토벌한 것이, 토벌한 것이 바로 양민들 학살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토벌할 사람이 뭐가 있으니까 토벌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누가 토벌하겠습니까? 어떤 건국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양민 학살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좌익들의 폭동도 사실입니다. 우리 양쪽 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역사를 인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깊이 알고 보면 우리 다 피해자입니다. 다 피해자. 뭘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거보다 안 했는데 우리 다 희생자고 우리 다 아픔입니다. 서북청년단은 이북에서 김일성한테 당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내려와서 당했기 때문에 아니까 그렇게 한 것이에요. 어디겠으면 김일성이 작은아버지가 어디겠으면 내려왔겠으면 친작은아버지가 내려왔다 부산 나 그랬죠. 동성교회 장로님이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오. 흥남 철수할 때 문재인 대통령 부모도 이북 살기 좋으면 있지 오겠습니까? 생명 내걸고 살 수가 없으니까 김일성이 제지하래. 문재인 대통령 부모님도 흥남 철수할 때에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살기 좋으면 정든 내 고향을 버리고 갈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김일성이는 또 소련의 사주를 받았지만 나쁜 놈이야, 나쁜 놈.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이상적으로나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도 이북에 속고 와놨습니까? 와가지고 전 국민하고 여러분 앞으로 전쟁 없습니다. 앞으로 이북은 핵을 만들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고 돈도 없고 절대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크게 속고 온 겁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 바로 고향 옆에서 목회 신안 장산 중앙교에서 목회도 했고 그 작은아버지가 김대유 씨입니다. 김대유 어르신. 그분하고 아주 몇 년 동안 친하게 살았습니다. 그분이 원래 원불교 다녔는데 그래서 우리 기독교로 그때 오기도 하고 그 아들하고도 그 며느리하고도 아주 저하고 관계를 많이 재미있는 관계를 많이 살았습니다. 아무쪼록 그래서 제주 4.3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사실은 양민들 양제만 사실은 좌익이 된 양민들이죠. 뭐가 뭔지 모르고 그렇게 됐다고 말입니다. 다 그랬으니까 제주도는 더욱이 선생님들까지 교사들이 많이 거기 참석했어요. 이제 나중에 김달상 씨랑 그냥 자세한 이야기를 방송에 다 못하니까 나중에 또 자세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당시에 그런 참 환경을 생각하고 지나치게 좋은 글씨로 불순분자니 좌익이니 그것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저는 그건 잘못다고 봅니다. 왜냐? 좌익하면 반발심으로 더 좌익이 되어버려요. 정치인 가운데 수십 년 좌익하는 분도 우익으로 돌아온 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추정한 것은 정직한 정치하면 좌익도 다 돌아올 겁니다. 또 구구 하면 반발심으로 더 구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보수 더 못된 놈으로 반발심을 가지니까 그것도 안 맞고 정직한 정치하면 보수고 뭐 진보고 우익이고 좌익이고 다 손들 겁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핵심이 양약이 여러분 정직입니다. 정치. 우리나라의 최고의 사실은 해결할 수 있는 딱 그 포인트가 정직한 정치할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래서 정직한 정치로 좌익이나 구구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입니다. 좌익이나 우익을 어쩐다고 해결해야 돼. 정직한 정치로.
다 죽여버린다고 해결된 거 아니에요. 다 없애버린다고 해결된 거 아니고, 그저 자익, 우익 다 쳐내버린다고 해결된 것도 아니고, 다 쓸어버리고, 토벌해버리고, 개멸해버리고, 전멸해버리고, 진멸해버리고, 끝내버린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정직한 정치하면 극우도 바꿔질 겁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정직한 정치하면 자익도 바꿔질 겁니다. 맞다. 나쁜 사람 아니에요, 다. 다 좋은 사람입니다. 다 우리 국민입니다. 성경에 고린도교회가 쓰는데, 고린도교회는 부흥도 많이 됐고 은사도 많이 받았는데, 복잡한 것은 아주 뭔파 아주 그게 많아서 바울파 누구파 뭔파 복잡했습니다. 결론은 고린도 교회를 치유하는 결론은 사랑입니다. 사랑 결론 사랑. 결국 모든 문제 해답은 사랑이고 해법은 사랑이고 묘책은 사랑이고 묘하는 사랑입니다. 차기 대통령은 정직한 지도자가 나와서 모두 사랑으로 품어야 되겠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정직한 대통령이 나와서 사랑으로 모두를 안아야 되겠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정직한 대통령이 나와서 모두를 사랑으로 위로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모든 면에 부족한 사람이나 이 일에 욕을 얻어먹더라도 작은 불꽃이 되려고 합니다. 누가 미친놈이라 그러든지 정신 빠진 놈이라 그러든지 저는 그래도 이 일에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저도 여나 야 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줘야 인기도 많고 유튜브도 사람이 많을 텐데 저는 인기 없어서 괜찮습니다. 욕을 해도 욕 얻어먹겠습니다. 우익이 욕을 하는지 좌익이 욕을 하는지 저 새끼 저건 해석분이야. 나 해석분이 아니고 정직하게 하자는 목사입니다. 바르게 해야 된다는 목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불꽃이라도 정직운동만 일어나면 이 민족이 살 겁니다. 작은 운동에 작은 불꽃이 이 민족의 매듭을 풀고 한을 풀고 통일을 앞당길 겁니다. 저는 작은 불꽃 그 노래를 개사해서 다시 한번 부르고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고주의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정직한 정치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정직 정치 국민에게 전하고 싶어요.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은 노래하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정직한 정치 놀라와 한번 경험하면 정직 정치 새 희망을 전하고 싶어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 앞으로 정직 정치만 앞으로 차기 대통령이 하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안 그랬습니까? 1년에 정직 정치만 하면 200조 우리가 부가가치 창출합니다. 200조. 몇 조? 200조요. 정치 잘못하면요,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1년에 얼마 손이 아십니까? 약 350조 손해라 그럽니다. 350조. 여러분, 1년에 200조를 우리가 뭘로 벌겠습니까? 정직 정치하면 200조 아니라 더 이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정직 정치하면 전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전 세계를 우리가 아무쪼록 책임지는 그런 국가가 될 겁니다. 결론 마칩니다.
4.3 사건, 아픔의 사건입니다. 나는 우리 제주도민들이 얼마나 그때 고생했을까. 말도 못하고 이거 민주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우익이 뭐 자익도 모르고 다 쓰러져 죽었습니다. 다 쓰러져 죽었어요. 아무쪼록 우리 그 당시에 피해본 우익으로나 자익으로나 여러분을 위로해드리고 앞으로 좋은 나라 만들어 봅시다. 오늘은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